그것 역시도 좋은 기회가 와서 투자도 받게 되었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받게 되는 스타트업의 수순을 좀 밟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있었던 주변 사무실, 사업차 자주 갔던 건물, 지역 이런 데를 발을 내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차피 나는 앱을 디자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퍼블리싱이나 개발까지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외주를 좀 하면서 좀 환기를 시키자. 지금 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에이전시와는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을 직접 했었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알다 보니까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공동체에 잘 속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10살 때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동양인이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한 편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영어를 이제 못한다고 많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내가 적어도 언어를 못해서 무시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도서관에 또 열심히 가서 전자사전을 들고 막 어랑 더랑 이런 거부터 찾아보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는 속하지는 못했지만 나만의 세상을 그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느낌이 지금 생각해보면 회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나라는 사람 자신과 소통하고 공부하고 온전히 나랑의 어떤 시간을 갖는다는 느낌? 좀 그런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런 게 많이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이제 돌아오니까 역으로 저와 같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는 또 많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좀 공감대를 또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그 안에서는 미국에 살다 왔대 이런 게 또 굉장히 튀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뭔가 그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거를 또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실 뭐 오자마자는 그렇게 크게 공부에 관심은 없었는데 학생회장을 운이 좋게 했었는데 학생회장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한테 되게 오해를 사는 일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마치 미국에서 한국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느낌처럼 다른 타인보다도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가 생겼던 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었던 것 같고 그때도 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게 크게 사실 관심이 있지도 않았는데 반배치고사를 되게 잘 보고 싶어서 중학교 입학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전교 1등을 해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책 같은 거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전교 1등 하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책에 반배치고사 문제집을 10권 풀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때 바로 서점에 달려가서 똑같이 문제집 10권을 사고 그렇게 다 풀고 정말 1등으로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교 1등으로 운이 좋게 중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간 다음부터도 유일하게 또 학교에서 혼자 국제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들은 다 수능 공부하고 점수 관리를 할 때 저는 토플 점수 같은 걸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없어서 거의 저만 혼자 따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느낌이 또 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반복되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나만 조금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계속 반복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회의감이 느낀다기보다는 일찍부터 그냥 그런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주류에 속하고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보다 나의 길을 어떻게 가지?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은 뭐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이렇게 스스로의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데 더 일찍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 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사실 되게 행복했어요.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가장 행복하게 대학을 다닌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대학을 들어왔을 때 저는 성적을 진짜 잘 받아야지, 장학금을 받아야지, 수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오히려 좀 내려놓았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신 몇 등급, 수능 몇 점, 토플 몇 점, 점수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이었던 것 같았는데 대학교에 온 순간부터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20대 그리고 지금의 대학교 과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나? 라고 스스로한테 진짜 솔직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답은 아니요인 거예요. 뭔가 장학생이 되거나 성적을 진짜 잘 받는 학생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런 거 오히려 필요 없으니까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학교 목표를 후회 없이 다니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멘토 3명과 진짜 소중한 친구 5명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나는 이 대학교에서 내가 등록금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 전까지는 스스로도 나는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이야 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내려놓는 게 절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대학교가 주는 기반을 다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무 많은 기회가 나한테 다 주어진다라고 생각했고 마치 사업에서도 아이템을 정할 때 베타 버전을 런칭한다든지 피봇을 한다든지 계속 시장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 인생에서 나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던 게 저는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였던 것 같거든요. 정해진 커리큘럼과 순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적도 많았고 저만의 길로 모든 학교 생활을 했지만 내가 진짜 만약에 경영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경영대 수업을 듣고 싶으면 모든 수업을 다 들었고 내가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으면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참여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학생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작은 사회가 압축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영이 뭔지 몰라도 경영대 친구를 만나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공대 친구를 만나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최대한 나의 세상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거를 잘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경영이랑 사업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야였어요. 한 번도 내가 이걸 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슬슬 나의 관심사가 창업이나 경영에 가깝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경영대 수업도 들어보면서 창업이 뭐지? 이런 거를 계속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한 동아리에서 창업도 실질적으로 해보고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여러 가지 신사업을 런칭하는 팀이었는데 되게 재미가 있었고 잘 맞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회사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건 또 잘 맞지 않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거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되게 답답하고 감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친구와 우리가 따로 나와서 사업을 하자라고 잘 얘기가 통했고 그렇게 동업자를 만나서 첫 창업을 시도해보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걸 했어요. 맛집 앱도 만들어보고 특히 게임을 좀 주로 만들어서 그 게임의 반응도 되게 괜찮았고 해서 아이템을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피칭의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아이템도 피봇하면서 결국에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으로 정착하게 됐지만 그것 역시도 좋은 기회가 와서 투자도 받게 되었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받게 되는 스타트업의 수순을 좀 밟았던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일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동업자와의 갈등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각자 보는 방향이 너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고 아무래도 창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예민하게는 동업자 간의 지분 구조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서로 깔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
상황까지 와서 정말 굉장히 돈독한 사이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둘이 어떻게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계속 계산하고 모든 말에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끼리 하는 사사로운 말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정말 하나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겨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무래도 벌어진 가치관이 좁혀지지를 않고 방향성이 서로 더 이상 맞아지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같이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제일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를 알아봐야 되고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협박 아닌 협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IT 업계가 좁으니까 너가 소송을 하면 어차피 다 알게 될 거고 너가 창업을 다음에 다시 하면 더 이상 너랑은 아무도 동업을 하고 싶지 않아 할 거야. 이런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퍼지게 되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소송을 하지 말라라든지 되게 뭔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제 짐을 사무실에 찾으러 가는데 비밀번호도 다 바뀌어 있고 제 짐을 찾는 것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겨서 그렇게 되게 허무맹랑하게 첫 사업이 끝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끝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불안했어요. 나는 이렇게 학교를 돌아가는 게 맞나?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도 엄청 많이 있었고 또 소송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보상받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소를 청구를 해야 되고 가압류를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황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 스텝을 잘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고 내가 있었던 주변 사무실, 사업차 자주 갔던 건물, 지역 이런 데를 발을 내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마침 또 휴학을 했던 학기고 제가 그런 일이 생긴 게 한 3월달? 4월달 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는 이미 등록하기가 힘들어져 있고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할 곳이 필요해서 그때 그냥 돈은 벌어야 되니까 뭐라도 하자 이랬는데 영어 과외를 하기에는 돈이 좀 작은 것 같고 어차피 나는 앱을 디자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퍼블리싱이나 개발까지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외주를 좀 하면서 좀 환기를 시키자. 지금 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앱 디자인을 해드린다는 서비스를 이제 크몽에 우연히 올리게 됐고 첫 클라이언트랑 이제 미팅을 잡게 된 거죠. 그때 그나마 일에 집중을 하면서 좀 환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 프로젝트를 따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미국에서 좀 쉬면서 여행도 하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끊어서 비행기에 올라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창업 스토리는 사실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인 계기나 포인트나 포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의 도피처였고 제가 디자인적으로 엄청 확신이 있거나 나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나는 디자인 회사를 창업할 거야 라는 생각을 크게 해본 적도 사실 없었어요. 이 일을 잠시 동안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마지노선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였어요. 큰 에이전시가 되거나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저는 시공간의 이동이 좀 자유롭기를 원했고 동시에 학교 수강을 했었어야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스타트업처럼 올인해야 되는 사업을 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럴 에너지도 사실 없었어요. 이미 창업은 한번 해봤으니까 만약에 내가 올인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기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여행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공간과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디자인 개발 일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게 이제 하나 둘씩 잘 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게 이거를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언젠가 창업은 다시 할 거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그 전에 최고의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면서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고 홈페이지와 앱을 만들어 드리다 보면 그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제가 하나씩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냥 돈 외주 얼마 벌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비즈니스의 구조는 어떻고 내가 만약에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면 과연 이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할지, 여기에 모순점은 뭘지, 내가 여기서 배워갈 수 있는 점은 뭔지,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을 그런 태도로 사실 대했다 보니까 저는 이 과정이 또 역시나 저를 스스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많은 비즈니스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가장 잘 맞을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면서 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그게 신기하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투자의 안목을 길러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인 에이전시와는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을 직접 했었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알다 보니까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저는 디자인 투자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UI UX가 좋지 않은 앱을 가지고 왔는데 BM 자체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디자인의 이러이런 부분을 다듬으면 지금은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이지만 추후에 시리즈 A 정도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밸류를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 대표님도 모르는 그 아이템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구현해드리는 일이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엔젤 투자자분들 또는 VC분들, 투자 조합분들이 의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 팀이 굉장히 괜찮은데 어떤 부분을 혹시 좀 다듬어줄 수 있는지 봐줄 수 있어? 이런 의뢰를 받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거를 UI, UX 형태로 구현해드릴 뿐이에요. 대표님이 보지 못하시는 좋은 점이라든지 또는 그 좋은 점이 잘 부각되지 않아서 디자인으로 이렇게 좀 더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지를 끊임없이 훈련을 해왔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투자자의 관점을 또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프로젝트를 300개 정도를 하고 나면 거의 공부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가 최고의 디자인 에이전시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공부가 끝나면 언제든지 사실 접을 생각으로 이렇게 가볍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들도 최소한으로 있고 모든 게 언제든지 정리해도 그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도 우연치 않게 시대적 배경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떠올라졌고, 클라이언트와 저희는 오프라인 미팅을 전혀 사실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오프라인 미팅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프로젝트가 굴러가고 직원들이 한 공간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걸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는 그냥 언제든지 필요 없다라는 시점이 느껴지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가장 가볍지만 가장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회사 구조를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전교 1등을 하는 우등생이었고 또 20대 돼서는 또래들에 비해서 일찍 업을 찾고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20대의 우등생이었을 수 있다라고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게 제가 뭐 엄청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의 스킬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스킬은 세상의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사소한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저는 되게 신기하게 발견했던 게 모든 시험 문제나 모든 수능 문제나 결국에는 시험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수능에서 보는 그 지문의 작가가 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지를 캐치하면 거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된다는 원칙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습을 잘 해놨을 때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게 비즈니스에서도 잘 발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오히려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질문을 물어보지만 세상의 시험 문제들은 더 어렵고 두루뭉술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쓰는 앱들, 내가 보는 광고들도 뭔가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너무 끌려가거나 내가 적절하게 상대방을 잘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게 나의 인생의 시행착오를 낳고 결국에 어떤 기회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 똑똑함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얼만큼 받고 엄청나게 비싼 비즈니스 수업을 듣고 이게 아니라 진짜 세상이 나한테 두루뭉술하게 던지는 메시지를 내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내가 적절하게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것만 잘 할 수 있으면 시험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또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돈과 관련된 다양한 시험 문제들도 정말 알아서 잘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제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미국과 한국,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어울리기 어려웠고, 대학 시절 제 모든 열정과 노력을 들였던 첫 창업도 아픔으로 끝이 났으니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위기가 찾아와요. 하지만 제가 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처한 상황의 핵심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 잠깐 멈춰서서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 모호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